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의 그 백신 관련된 언급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건 후반부에 좀 짚도록 하고요. 먼저 코로나19 상황 먼저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869명이 늘었는데 검사 건수를 대폭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확진자 수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백 교수님? 어떻습니까? 글쎄 이게 뭐 하루하루의 숫자가 지금 869명 이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1000명에서부터 줄어서 좀 적어 보이긴 하는데요. 전날에 비해서 57명 감소했고 진단검사 수는 58,000건이니까 양성률은 사실은 2.48%로 상당히 안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루만의 결과고 일반적으로 화요일은 좀 적어요. 주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화요일이 좀 적다가 중요한 것은 수, 목, 금, 토 이렇게 가는 이 4일이 중요한 날짜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환자의 중환자 증가 추세 사망이 24명이나 됐거든요. 이 24명에다가 7명 합치면은 31명의 순증이 나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병상이라든지 또 의료 체제 또 역학조사의 한계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빨리 감소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의 추세만으로 봐도 아직 감소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정체된 상황이면서 또 내일 모레 사이에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이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금 1.28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아직 감소 추세로 가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올해 성탄절과 새 연휴 관련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세균 총리의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는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는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대책은 성탄절 전날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전국에 걸쳐서 시행하며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전국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도록 함으로써 권역에서 권역으로 확산세가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발언을 듣고 왔는데요. 일단 어제는 수도권에서 대책이 나왔고 오늘은 또 전국 대책이 나온 거여서 좀 헷갈립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수도권 중심으로 5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23일 0시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5인 이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이든 아니면 뭐 가족이 아니든 관계없이 가족 같은 경우는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 5명 이상이 식사하는 건 가능해요. 예컨대 한 아파트에 5명 이상의 식구가 함께 살고 있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백수영 교수님 집에 결혼하신 따님이 방문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분들이 함께 식사하는 건 가능하지만 다른 곳에 거주하는 가족이 오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회사 내에서도 식사나 회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 공적 모임, 예컨대 회의라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대책을 다 한 가운데 프리젠테이션을 한다.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모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임은 가능하지만 그것도 다 방역 대책을 세우고 마스크 착용하고 가능하고요. 대신 회식이나 어떤 음식을 나누거나 이런 모임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5명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씀이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음식 먹고 뭐 같이 나누는 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같이 사시는 분들이 식사하는 거는 뭐 그건 가능하지만 외부에서 누가 오거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도 5명 이상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걸 명확하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발표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세외 명소들 있잖아요. 해맞이 명소들 다 문을 닫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뉴스만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위 동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쪽에 그 해맞이 가겠다고 예약한 예약이 거의 다 찼대요. 이게 너무 좀 황당하다는 생각도 들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거 다 폐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스키장 운영도 일단 중단한다. 요양병원 출입은 완전히 통제가 되고요. 그리고 뭐 식당도 5명 이상 모이면 절대로 금지가 되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거리두기도 식당 내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혹시나 이제 이 연말 연시 맞아서 해맞이 가거나 아니면 여행 가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좀 포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티룸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지금 수도권은 5인 이상은 안 되잖아요. 지방은 아직까지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파티룸이나 서울에 사는 분들이나 수도권 사는 분이 지방에 가서 그럼 5명 이상 모여도 되냐? 그것도 안 됩니다. 만약에 수도권 거주하는 분들이 단체로 가서 5명 이상 어디서 모이면 그것도
규제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받게 되고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범칙금 물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방 가서 모이겠다는 생각도 잠시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강화된 거리두기 사적 모임 제한과 관련해서 이게 당국에서 과연 단속이 되겠는가? 이 부분을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네, 잠깐 끊겼네요. 표현해 그러니까요. 주신다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단속하기가 어렵죠, 당연히. 네네. 예. 지금 뭐 방역 당국 같은 경우에 방역도 해야죠. 그다음에 검진도 해야죠. 여러 가지 진단도 해야죠. 이러다 보니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만 이제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소위 이제 그 코로나하고 파파라치라서 코파라치라고 하는 제도까지 네네네.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그 불법 행위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제한되고 있는 상황들을 벗어나서 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되면 예. 이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뭐 어느 곳은 대전, 부산은 100만 원까지도 포상금을 준대요. 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인천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포상금을 주는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에 정말 그 일부의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 이 코로나19 방역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어제도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사법 경찰관들,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어떤 경찰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불시에 이런 신고받고 들어가서 잘못된 부분을 검거하거나 아니면 처벌하는 이런 일도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뭐 어디 가서 숨어서 하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파파라치 형식의 어떤 신고 제도를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신고들을 찾아내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또 이것 때문에 하시는 것도 저는 뭐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해야 될 일은 방역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조치에 대해서 교수님께도 좀 여쭙겠습니다. 5인 이상 모이는 걸 금지하는 조치 자체가 상당히 강력한 조치인데 이 정도면 지금 현재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시나요? 그렇죠. 우리 지금 가족 간 감염도 많고 사적인 모임들에서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들어봐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어요. 즉 거주지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제 딸 말씀하셨는데 결혼하지 않은 딸이 거주지가 다르면 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부모님 경우도 대부분 거주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부모 형제 간에도 식사를 할 수 없다는 상황은 아마 이게 규제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예. 실제로 뭐 가정 안에까지 들어와서 뭐 아무리 뭐 카파라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규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니까 예, 예. 자발적으로 이런 모임들은 다 자제하자 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규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 또 우리가 그 규제 안 한다고 해서 또 그것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고 네. 우리가 처음부터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발적인 민주적인 방역을 앞으로도 계속 잘 해나갈 수 있으면은 뭐 이게 상금 타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예. 실제로는 우리가 더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킨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부에서 주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참여 방향이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한 제도이자 정책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중에는 이제 그 아까 그 최진봉 교수께서 언급해주신 대로 이제 뭐 해맞이를 보러 가시려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실제 지금 예약한 건의 50%를 제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미 예약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실제 거기 리조트나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뭐 취소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혹은 자진해서 내가 예약한 사람이 있으면 예약을 좀 취소해 달라라는 정부의 권고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미 예약이 돼 있는 거를 네네네. 강제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이런 모임을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걸리게 되고 이렇게 하셨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 자진해서 좀 취소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걸 국민의 기본권인데 그거 자체를 정부가 강제로 모든 걸 다 취소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들이 뭐 호텔에 들어가서 그냥 방에만 있겠다고 얘기해버리면 예.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중요한 건 이만큼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민식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가 좀 놀란 거 아닙니까? 그 어제 뉴스에 나온 것처럼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동해나 아니면 이쪽 지역에 해맞이 명소 같은 경우는 거의 예약이 꽉 찼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만약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보세요. 거리두기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저렇게 지금 사진에 나온 것처럼 물론 저거는 코로나 상황은 아닙니다만 예. 그때 저렇게 모였던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 또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기본적으로 자발적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참여를 안 하시면요. 아무리 정부에서 방역 대책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강제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풀어지는 게 많잖아요. 지금 3차 대유행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음속에 사실 국민들이 많이 좀 느슨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K방역이 잘 되면서 확진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풀려서 감염되지 않거나 또는 무증상이나 아니면 경증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이러시면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니까 예. 결국은 정부가 물론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강제로 막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도 하고 모임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런 국민들의 동참이 반드시 함께하지 않으면 네. 정부의 방역 대책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네,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50% 제한을 두면 50%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이제 그런 생각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아 내가 지금 예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누군가 취소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혹은 취소해달라고 연락을 주겠지라고 기다리시지 말고 직접적 취소를 해주시고 참여 방역을 해달라는 정부의 메시지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지역별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서울에서 도주하는 확진자를 태우고 충북 청주까지 함께 이동을 한 택시 운전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2시간가량 그 좁은 택시 안에서 밀접하게 접촉을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이 나왔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마스크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사례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난 1년간 택시 안에서 감염된 사람이 상당히 많았고 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이 차이는 마스크를 얼마나 잘 썼냐 하는 부분하고 또 이 기사님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쓰시면서도 또 정확하게 쓰시고 환기도 하시고 소독도 하는 것을 열심히 하시면은 감염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데 사실 택시 안이라는 공간에 있어서는 접촉도 많고 가깝고 좁기 때문에 환기가 잘 안 되고 마스크가 제대로 안 써져 있다면은 사실은 마스크를 썼다는 것만 갖고서는 감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잘 위생적으로 하고 소독, 환기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항상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상 부족 문제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병상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경기 부천에 지금 보면 요양병원에서는 병상 배정 기다리다가 이제 숨지는 확진자가 어제만 또 3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현재 병상 준비 상황은 교수님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우리가 10월 12일 날 한 100명 수준이던 것이 지금 100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400명 정도까지도 중환자 병상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바닥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요양병원 같은 데 안에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분들은 대부분 80, 90대, 뭐 70대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고령의 기저질환이 아주 깊으신 분들이라서 사실 며칠 안에 사망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 다 자택 대기, 요양원 대기에서 14명이 사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상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일반 병상 중환자 할 거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예.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급히 병원 시설로 전원을 시켜주시지 않으면은 요양병원이라는 데는 사실은 치료하기는 어려운 입장인 병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사실은 사망자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국립병원하고 서울의 상급종합병원들에서 병상을 비우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 병상이 확보가 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거기에 환자 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 이 환자 수들의 한 2% 정도는 위중증으로 가기 때문에 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 올해가 가기 전에 환자 수가 급격하게 좀 줄어들어서 적어도 연내로 500~600명 정도로 내려가지 않으면 점점 더 힘들어질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네. 또 광주 기독병원에서는 의료진과 환자들이 계속해서 감염이 되고 있는데 병동 일부는 일단 폐쇄가 됐고요.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간호조무사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분이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그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표 환자를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예. 기독병원에서 처음 확진이 된 분은 이분이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서 그런 감염이 되어 왔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못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독병원뿐만 아니에요. 광주 네네. 기독병원뿐만 아니라 워낙 많은 곳에서 지금 환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확진자들의 감염원을 모두 다 찾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확산세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역학조사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이걸 찾으려면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몇 단계를 거쳐서 그 전에 누구로부터 전염된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찾아내다가 어느 정도에 끝나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걸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대통령도 그런 지시를 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더 많이 충원해라. 군인들도 동원하고 예. 경찰이든 아니면 공무원들도 동원해서 일을 열심히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더 많이 하려는 노력은 할 겁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역부족인 건 분명해 보여요. 너무 많이 지금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는 가능한 한 감염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더 이상 감염이 안 될 수 있도록 끊어내야 되는데 감염원을 못 찾게 되면 그 찾아낸 곳부터는 어쨌든 철저하게 격리를 시켜서 더 이상 감염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감염원을 못 찾는 그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무증상이나 아니면 경증 상태에서 보균자를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분들을 찾아내는데 이분을 못 찾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선별 진료소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누구든지 오면 전화번호만 받고 그냥 검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찾아내겠다는 거거든요. 예. 현재는 이 방법이 아니면 사실은 그 무증상 상태나 경증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복균하고 있으면서 돌아다니는 분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숨어 있는 그 복균자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다 찾아내서 예. 이분들을 격리시키는 부분만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광주 기독병원 사례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강원도 내에도 역시 뭐 신규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 동해 지역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라서요. 여기는 지금 원래 이제 그렇지 않던 지역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뭐 그 어떤 방역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일 겁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희 동해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지 않고 인구 밀집도도 높지 않은데 이 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또 병원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원내 감염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역학조사를 한다 할지라도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방법은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좁은 예. 지역에 있어서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학조사라는 것이 역학조사관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 나왔냐를 찾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동선을 찾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작은 도시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원하는 사람들을 전부 전수검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서 예.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뭐 1000만이 되는 시도 한꺼번에 전수검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도 결국은 이런 선제적인 전수검사를 자꾸 늘려서 이런 원인 감염원 불명의 환자들을 빨리 찾아내면서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자체에서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듣고요. 오늘 코로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이어지는 시간 더 함께해 주실 거고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 교수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백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